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산정 기준이 얼마인지, 또 최저 보장 수준, 즉 생계급여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발표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발표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 40%, 48%,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때 기준 중위소득도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지난 7월 11일에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8월 1일까지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이 기초수급자일 만큼 기준 중위소득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은 워낙 고물가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가 특히 중요해요. 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차상위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임대주택, 국가장학금 등 7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정할 때도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만큼 번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딱 중간만큼 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모두의 소득을 일일이 알아보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해당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서 고시하는 건데요. 이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초수급자분들은 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내용이니만큼 회의 내용이라도 좀 공유되면 좋겠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만 공개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한가운데 소득이 맞는지, 즉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잠깐 여기 오마이뉴스 기사 볼게요.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회의록을 확보했어요. 이걸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원칙을 깨고 결정된 걸 알 수 있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6.98% 올라야 해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한 의원이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7%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본 산정 원칙대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됐다고 했어요. 또 증가율이 6%를 넘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올랐기 때문에 이는 기준 중위소득 6.66%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산정된 6.98%보다 0.89% 낮은 6.09%가 올해 인상된 거예요. 이걸 두고 몇몇 위원들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야 한다. 특정 사유를 근거로 기본 증가율을 조정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운영하는 취지에서 벗어난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기본 증가율을 조정하는 것이 관행화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어요. 정해진 원칙을 어긋나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소득의 중위값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보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처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죠. 또 작년 올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식비와 공과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여기 기사 보면 지난 3년간 생활 물가가 14% 올랐다고 했어요. 그중 전기가스비는 38.6%, 외식비는 18.4%,
최근 1년 과일값은 40.6%가 올랐는데요. 이 모든 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힘든데요. 그 중에서도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생계급여도 적은데 생계급여는 물가 변동과 상관없이 1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저축을 좀 덜 하거나 다른 곳에 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분들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인 분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죠. 몇몇 분들은 일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준다고 해도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생계급여에서 아예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65세만 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인데 근로소득은 더하겠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조사한 게 있어요. 폐지 수거 노인은 OECD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해요. 이분들은 전국에 15,0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은 78세 1세로 80대가 가장 많다고 했어요. 이 중 기초수급자는 4,200명가량으로 폐지 수거하는 분들 중 28.4%가 기초수급자였어요.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로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도 생계비가 모자라서 폐지 수거를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폐지 수거 노인들을 사례 관리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폐지 수거 일이 굉장히 있는데 그에 비해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아서 리어카 하나를 꽉 채워도 몇천 원밖에 못 번다고 했어요. 실제 기사를 보니 1kg에 50원 받을 수 있어서 100kg를 주우면 5천 원 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일해야 고작 15만 원 버는데요. 그래도 폐지 수거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는 일하기 힘들고 폐지 수거로 버는 돈은 소득 신고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때문인지 폐지 수거 노인들은 몸이 아픈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건강 상태는 다른 분들보다 안 좋고 우울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만 받게 해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저소득층 지원을 계속해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러려면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35%, 50%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전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함께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이행되면 좋겠어요. 이제 조만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